여보세요? 민재야? 새벽 2시 편의점.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재. 4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그 사람. 아빠야, 미안하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술에 취한 듯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말씀하신 분, 돌아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노인의 절규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박소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4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삶이, 숨겨왔던 과거가, 그리고 딸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이 전화가 밝혀낼 충격적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소라의 하루는 저녁 1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8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박소라는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 박스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특히 왼손 약지가 유난히 시렸습니다. 잠시 후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도시락을 손님에게 건넬 때 뜨거운 플라스틱이 손을 데웠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을 오가는 8시간. 손등은 벌겋게 부르터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어린이집 앞. 다른 엄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구석에 섰습니다. 저 사람 알아? 애 아빠는 언제 봤어? 미혼모래.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 박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비야. 4살 딸 은비가 뛰어나왔습니다. 박소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파. 미안 은비야. 집에 돌아와 보니 은비 손등에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 은비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와 은비. 2명뿐. 아빠는 안 그렸어? 응. 아빠 없잖아.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은비를 재운 후 박소라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배경화면 속 흐릿한 뒷모습. 민재. 4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은비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빠. 박소라는 딸 옆에 누워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가. 왼손으로 리듬을 타듯 은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일정한 박자. 어딘가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은비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다시 편의점으로 가야 했습니다. 박소라는 딸의 이불을 덮어주고 문을 잠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웠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카운터에 앉아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혹시 집에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남자의 목소리. 늙고 떨렸습니다. 아빠야. 미안하다. 박소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재. 그 이름. 죄송한데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뭐? 이 번호 맞는데. 3년째 요금 내고 있어. 말씀하신 분.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교통사고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이지? 농담하는 거지?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이 터졌습니다. 노인의 통곡.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4년 전 겨울이었어요. 박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재는 고아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민재 씨를 어떻게 아세요? 내가 아빠야. 아빠. 하지만 민재 씨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못난 애비였어. 내가.
내가 잘못했어.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민재야, 아빠 용서해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노인은 박소라를 민재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비슷했던 걸까요? 저기요, 저는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집에 와. 응? 박소라는 전화를 끊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재를 그리워하는 노인. 진짜 아버지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민재가 아니에요. 그럼 아가씨가 민재를 알았단 말이오? 네. 제발 부탁이요. 우리 아이가 어디 묻혔는지라도 알려주시오. 박소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편의점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소라는 카운터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민재에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몰랐던 사실. 당신 나한테 뭘 숨긴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흘 후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멈칫했습니다. 주문한 적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윤기 나는 햅쌀. 박소라는 무릎을 꿇고 쌀을 한 줌 떠냈습니다. 알알이 통통한 쌀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뭐야? 은비가 다가왔습니다. 박소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인 지 사흘째였습니다. 다른 상자에는 은비 내복과 점퍼, 쪽지가 있었습니다. 민재 생각에 보냅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택배 받았소? 그 노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재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소? 박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 착한 사람이었어요. 잘 웃고 고맙소. 아가씨 목소리가 위로가 되어 내 아이 목소리랑 비슷해서 그 말에 박소라는 알았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통해 민재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제가 가끔 전화드려도 될까요? 그럴 수 있소? 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후로 박소라와 노인은 자주 통화했습니다. 노인은 민재 어릴 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소라는 민재와 살았던 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이 물었습니다. 넌 뭐하며 사니? 편의점이요. 힘들겠구나. 그전에는? 박소라는 멈칫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손재주는 있었잖니. 첼로 말이다. 박소라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첼로. 입에 담지 않았던 단어. 할아버지, 제가 첼로 켠다는 거. 어떻게?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콩쿠르에서 상 받았다고. 노인은 박소라를 민재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첼로를 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박소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왼손 약지가 저릴 듯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안 켜요. 왜? 그렇게 좋아했는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박소라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물어보신 거 미안하다. 괜한 질문을 했구나. 박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 택시가 신호를 무시해서 손이. 박소라는 왼손을 들어보았습니다. 약지가 부자연스럽게 굽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했어요. 근데 첼로는 못 켜요. 떨림이 안 멈춰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음악도 유학도 10년 됐어요. 10년이나. 민재가 유일하게 알았어요. 제가 밤마다 울 때 옆에 있어줬어요. 박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사고로, 저한테 사고는 말이 끊겼습니다. 10년간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노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정말 힘들었구나. 혼자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미안하다. 아빠가 옆에 없어서. 박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각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에게 자신이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힘드세요? 응.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녀. 어디가 불편하세요? 심장이 좋지 않대. 의사가 조심하라고 하더구나. 박소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 약 잘 드세요. 꼭. 그래. 고맙다. 며칠 후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 박소라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떨리고 더 간절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약했습니다. 병원에 좀 와줄 수 있겠니? 한 번만. 얼굴 한 번만 보고 싶구나. 박소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총 12시간. 새벽에 올 때 그의 목소리가 자장가였습니다. 박소라는 은비를 깨웠습니다. 은비야, 할아버지 보러 가자. 병원 로비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안내했습니다. VIP 병동. 복도 끝 병실 앞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멈칫했습니다. 은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은비에게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비를 보고 작게 신음했습니다. 민재야. 박소라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소라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4년 전 민재의 장례식.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간 남자. 이게 어떻게... 박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우리 손녀. 박소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속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다. 소라야, 오해야. 강철민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오해요? 민재가 살아있는 줄 아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례식에 오셨었죠? 박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4년 동안 모른 척 하시다가 이제 와서... 강철민은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박소라 앞에 섰습니다. 강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왜 그러세요? 하지만 강철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몰랐다. 민재가 내 아들인 줄. 뭐라고요? 30년 전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내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어. 신분이 다르다고. 강철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도망쳤어. 그 여자를 버리고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럼 3년 전에야 알았다. 찾아갔지만 이미 죽은 뒤였어. 강철민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다. 무슨 자격으로. 평생 버린 자식한테. 박소라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민재의 존재조차 몰랐죠. 강철민의 울음소리. 소라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저... 강철민은 은비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며 은비의 볼을 만졌습니다. 눈매, 입꼬리, 콧망울. 저 은비예요. 강철민은 은비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 안 아파. 안 아프다. 박소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몰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내가 지키고 싶다. 할아비 노릇할 기회를 다오. 박소라는 은비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품에 안긴 딸. 처음 보는 따뜻한 눈빛. 은비야. 응? 할아버지 좋아? 응. 따뜻해. 박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비는 제가 키워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셔도 엄마는 저예요. 그래. 당연하지. 그리고 민재한테 매일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그러마. 2달이 흘렀습니다. 박소라와 은비는 강철민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방. 은비는 처음으로 자기 방을 가졌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내 방이야? 은비가 방방 뛰었습니다. 강철민은 매일 은비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밥을 먹고 재웠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사진 봤어요? 응. 할아버지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더라. 진짜요? 진짜. 너도 아빠 닮았어. 은비는 활짝 웃었습니다. 어느 날 강철민이 박소라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먼지가 쌓인 첼로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샀던 거야. 민재 엄마를 위해서. 강철민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윤이 나는 첼로. 주지 못했어. 내가 떠나버려서. 박소라는 첼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않았던 악기. 소라야, 다시 켜보지 않겠니? 박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요. 못 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민재를 위해서. 박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첼로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나무 감촉.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박소라는 첼로를 무릎에 기댔습니다. 활을 잡았습니다. 왼손 약지가 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 은비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재야. 박소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3번째 시도. 활이 현을 스쳤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거리고 깨끗하지 않았지만 분명 음이었습니다. 박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은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해냈어. 소리 났어. 강철민은 소파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박소라는 첼로를 꽉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자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일부였던 것. 봄이 왔습니다. 강철민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손주 덕분이지 뭐. 강철민은 은비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오늘 민재한테 가자. 셋이서. 박소라와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재의 작은 카납. 사진 속에서 민재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은비가 사진에 손을 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 내가 아빠 닮았대. 강철민은 무릎을 꿇고 민재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재야, 아빠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옆에 없어서. 강철민은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내 딸 잘 키우마. 소라도 잘 지켜주마. 약속한다. 박소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지내. 은비도 건강하고.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박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좋은 분이야. 당신 닮아서. 은비가 사진에 뽀뽀했습니다. 아빠 사랑해. 꿈에 놀러와. 납골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소라야. 강철민이 불렀습니다. 다음 주에 작은 연주회 하나 어떨까? 우리 셋이서. 연주회요? 응. 가족 연주회. 내가 첼로 켜고 은비가 노래하고 나는 박수 치고. 박소라는 웃었습니다. 전 아직 잘 못 켜는데요. 괜찮아. 가족끼리인데 뭐. 다음 주 토요일 거실에서 작은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박소라는 첼로를 무릎에 기댔습니다. 은비가 옆에 섰습니다. 강철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작할게요. 박소라가 활을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활이 현을 스쳤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은비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그때 왼손 약지가 떨려서 음이 끊겼습니다. 박소라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웃으며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높이 높이 떠있네. 강철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계속해. 박소라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활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끊기지 않고 음악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박소라는 첼로를 켜며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보고 있을까? 하늘에서 자신이 다시 첼로를 켜는 모습을, 은비가 할아버지와 웃는 모습을. 박소라는 미소 지으며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음악, 4년 만에 찾은 가족,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봄날이었습니다.